여러분, 어떤 기업이 한 명에겐 완벽한 투자처인데 다른 사람 눈에는 구시대의 유물로 보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진실은 대체 뭘까요? 오늘 바로 그 금융 거인, 비자를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 눈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한쪽에서는 영원할 것만 같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해자를 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곧 닥쳐올 피할 수 없는 위협을 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렌즈로 비자의 본질을 꿰뚫어 볼 건데요. 이 시선들이 어떻게 부딪히고 또 합쳐지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이 기업의 진짜 가치가 보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분석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마주한 대상이 대체 뭔지부터 확실히 해야겠죠? 비자라는 회사의 정체성, 그러니까 그 기업의 기본 설계도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4가지 항목이 나오죠? 이게 바로 비자라는 거대한 성을 떠받치는 주춧돌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비자는 그냥 신용카드 회사가 아니에요. 결제 기술 기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용 위험은 전혀 지지 않으면서 네트워크 그 자체를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거죠. 덕분에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해자를 만들었고 그 결과가 바로 꾸준히 성장하는 배당주가 된 겁니다. 이 기본 틀 꼭 기억해 두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보세요. 와, 이게 바로 비자의 스케일을 압도적으로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처리된 거래 건수가 무려 3,290억 건.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이렇게 눈 한번 깜깜하는 사이에 전 세계에서 거의 10,000건에 가까운 거래가 비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엄청난 규모, 이게 바로 비자의 힘 그 자체인 거죠. 비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딱 들여다보면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가치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맨 완벽한 기업의 조건을 비자가 거의 다 갖추고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워런 버핏의 안경을 쓰고 이 기업의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버핏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아마 10번 중 10번은 이 경제적 해자라고 대답할 겁니다. 해자가 뭐냐면 성 주위에 파놓은 연못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넘보거나 흉내낼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방어벽인 거죠.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지켜주는. 자,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비자는 버핏이 보고 감탄할 만큼 깊고 넓은 해자를 가지고 있을까요? 비자의 천재성은요, 바로 이 개방형 루프라는 개념에서 드러나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비자는 은행이 아니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카드를 긁고 나서 나중에 돈을 갚든 못 갚든 비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은행이 걱정할 일이죠. 비자는 그냥 카드 쓰는 사람과 상점을 연결해주는 뭐랄까 디지털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그 위를 지나가는 모든 차들한테서 통행료만 딱짝 받아가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모델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수익으로 이어지냐고요? 자, 보세요. 첫째, 아까 말했죠. 돈 떼일 걱정, 즉 신용 위험이 전혀 없어요. 둘째, 고속도로는 이미 다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한 대 더 지나간다고 해서 추가로 돈 들 게 거의 없어요. 정말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수입은 계속 늘어나는데 비용은 그대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세 번째,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이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50.15%. 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0,000원어치를 팔면 5,000원 이상이 그냥 순이익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공장을 지을 필요도 없고 재고를 쌓아둘 필요도 없죠. 이게 바로 워렌 버핏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본이 거의 들지 않는 비즈니스의 압도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버핏의 관점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전 세계 상거래라는 거대한 강이 흐르는데 그 위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비자죠.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통행세를 걷는 겁니다. 아마 버핏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완벽한 사업을 찾기는 정말 힘들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버핏의 시나리오에 과연 그럴까 하고 태클을 거는 목소리도 당연히 있겠죠. 바로 냉혹한 거시경제의 현실, 그리고 모든 걸 뒤집어 엎으려는 기술 혁신의 거센 파도입니다. 지금부터 이 2개의 창으로 버핏이 쌓아 올린 철옹성을 한번 공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수는 바로 규제입니다. 버핏은 비자의 해자가 튼튼하다고 믿지만 현실주의자들은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 라고 묻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정부가 나서서 카드 수수료 너무 비싸! 내려! 하거나 이자율 상한선을 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카드 발급해주는 은행들이 힘들어지겠죠. 그럼 결국 비자 네트워크의 성장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는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공격수는 기술이라는 이름의 파괴자입니다. 버핏이 그토록 자랑하는 거대한 네트워크? 기술 혁신가들은 코웃음을 치죠. 그 네트워크 그냥 건너뛰면 되는데 하면서요.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 중앙은행이 만든 페드나우 같은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 은행 계좌에서 가게 사장님 계좌로 돈을 바로 쏴주는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되면 비자 같은 중간 다리는 아예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공격만 당하고 있을 비자가 아니죠. 비자도 강력한 방패를 꺼내듭니다. 야, 우리가 그냥 돈만 옮겨주는 파이프인 줄 알아? 하면서요. 바로 여기 나오는 4가지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는 포인트 같은 리워드도 주고 사기 거래도 막아주고 문제 생기면 해결도 해주잖아. 이런 신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소비자들의 습관,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반박하는 겁니다. 자,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버핏의 낙관론과 현실주의자들의 비관론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좋습니다. 이제 이 모든 관점들을 하나로 모아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바로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긍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비자의 압도적인 네트워크나 돈 버는 능력은 모두가 동의해요. 또 동시에 규제나 신기술 같은 위협이 있다는 것도 모두가 인정하죠. 결국 모든 논쟁은 이 지점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과연 비자의 해자는 영원할 것인가? 그리고 결제의 미래는 결국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싸움을 지켜보는 우리는 도대체 뭘 봐야 할까요? 앞으로 비자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핵심 체크포인트 3가지를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비자 다이렉트 같은 신사업이 얼마나 빨리 크는지 보세요. 둘째, 계속 뉴스에 나오는 소송이나 규제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계좌이체 같은 신기술들을 적으로 만들지 아니면 똑똑하게 파트너로 끌어안을지 그 방향성을 놓치지 말고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비자, 의심의 여지 없이 지금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 중 하나예요.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과연 영원한 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워런 버핏이 말하는 영원한 성과 기술 혁신가들이 외치는 무너진 장벽, 그 사이에서 비자의 해자는 과연 앞으로 더 깊어질까요? 아니면 서서히 메어지게 될까요? 그걸 지켜보는 것, 그게 바로 이 거인을 마주한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숙제일 겁니다.